갑자기 한 통의 연락이 와요. 바다에 있는 배에서 사람 한 명이 위독하다.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뭐 하나요? 군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근데 의대를 가면 기본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병무청에서 연락이 안 와요. 아예. 졸업을 하는 그때 아마 공고가 내려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바로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인턴을 지원을 해서 레지던트까지 과정을 다 끝내서 전문의를 끝내고 가니까 의무사관 후보생 들어가는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걸 이제 써야만 인턴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인턴을 가게 돼요. 그렇게 인턴 전공의 하고 전문의 다 딴 다음에 갑자기 또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너무 끊겼다 가는 게 싫어가지고 먼저 해결을 좀 하고 싶어서 의무사관 후보생의 서류를 안 썼어요. 안 쓰면 바로 이제 공중보건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공중보건의사는 대체 복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일을 할 때는 민간인인 상태에 속하는 신분이고 사회복무요원, 그것과 거의 같은 거라 보면 돼요.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어느 지역에 지원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해서 그 외에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한 6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1지망에서 근데 떨어지면 그냥 마음대로 랜덤 배치라고 거의 보면 돼요. 근데 2지망이 의미가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는데 교정시설, 그 보건복지부 소속 1가지가 있고 나머지 2지망이 의미가 있는 게 인천이에요. 경기도 말고 인천이 따로 있는데 인천 그럼 되게 좋잖아요. 경기도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인천은 저기 섬들이에요. 아무도 이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섬들. 그 중에서도 서해 5도에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1지망을 당연히 경기도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썼죠. 당연히 안 됐지. 로또를 차라리 탔지. 그래서 2지망을 저는 인천을 썼어요. 저는 그냥 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쁘지 않지 뭐 섬에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왜 그랬었지?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그나마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6명이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갈 섬을 정해요. 네가 가라. 진짜 추첨을 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어떤 섬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숫자만 써 있어요. 1부터 56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냥 56명이라고 했었잖아요. 형광등이 내가 먼저 이렇게 비춰봤거든. 오랑육. 무슨 조합을 해도 무슨 조합을 해도 이미 끝난 거야. 오랑육이니까. 그 전해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다들 연평도는 가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졌지. 내가 비록 56번이지만 누군가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 대신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실판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딱 마지막에 연평도 딱 남더라고. 새벽에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기가 너무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연안부두에 있는 모텔에서 저녁에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밤에 늦지막히 가서 이제 잤죠.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 여러 명이서 막 소리를 질러 계속. 내일 나 지금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들어보니까 조선족 말이랑 중국어가 섞여서 들려요. 내 눈 줄 아니? 도박판인 것 같아요. 도박판. 그러니까 모텔 특실에서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급 차분해지면서 그래 잠 안 자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늦게까지 하더라고. 그 소리 다 듣고 이제 일어나서 섬에 갔어요. 공중보건의사가 4분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한 분만 저한테 인계해주기 위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다 떠났고 그 한 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입에 거의 한방 웃음이 지으며 나를 반겨줘서 이제 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듣고 그때 상황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 폭격 직후로 진료실 벽이 없어요. 이게 폭격이 진짜 그 벽에다 맞았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개조를 해서 임시 진료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원래는 보건지소 2층이 공중보건의들이 이제 묵는 숙소인데 방인데 그 방도 이제 다 부서져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펜션 하나를 계약을 해서 묵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피했던 주민들도 다 돌아와 있고 복구 인력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사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상 환자가 많다. 실제로 진짜 많았었고 이제 공사 인부들도 다치면 이제 다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연평보건지소 그게 하나가 유일한 의료기관이에요. 일단 부담이 엄청나죠. 학교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사실 부담이 엄청 컸었던 상황이에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갑자기 한 통의 연락이 와요. 바다에 있는 배에서 사람 한 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국 사람? 와,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는 얼마 전에 폭격이 일어나져서 남한도 거기 근처에 오려고 안 그랬고 북한도 잘 안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많이 와서 어업을 했었어요. 그 어선 중에 위독한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도착을 하자마자 근데 바로 보건지소 오지는 않았어요. 해병대 쪽에서 먼저 컨택을 해서 봤더니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군 의무실에서 그분을 CPR을 해서 심장은 뛰게 만들어 놓고 119 타고 이제 이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다가 보고를 잡은 거야. 근데 이거 요리를 해 먹어야 되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이 보고 요리를 해서 탕을 끓였어. 먹다 보면 알 같은 게 있거든. 뭔가 알집 같은 거.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일 높은 선장한테 이거 맛있는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해서 선장이 먹어서 선장만 넘어간 거예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물질을 뿜어내면 이제 근육이 그걸 받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는데 보고덕은 대표적으로 전달 물질을 차단하거든요. 근육을 이완시켜버려요. 심하면 호흡 부전이 일어나요. 모든 근육을 못 써버리면 우리가 숨도 못 쉬잖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사람이 일찍 왔다 그러면 바로 기관 삭관을 해서 숨만 쉬게 하면은 독소 빠져나가고 나면 살거든요. 큰일은 안 나는데 이건 거의 저기 오다가 이미 거의 1시간 가까이 호흡을 안 한 상태로 왔으니까 이제 원인은 다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엠부 짜주고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심장을 이제 뛰게 만드는 약인데 이 약효가 짧아요. 2, 3분? 밖에 안 가요, 이게. 사실 근데 더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뇌사 상태가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런데도 눈앞에서 뛰고 있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섬에 에피네프린이 몇 개나 있겠어요. 있는 거 다 썼어. 자연스럽게 이제 심장이 멈추고 처음 해봤죠.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사망하셨습니다. 해경한테 인계를 했고 해경배가 시신을 가지고 공해상에 가서 중국 공안한테 다시 넘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들은 할 일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생 끝내고 자격증 따자마자 가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한테는 엄청 충격적이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의 들어오자마자 한 달 안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전화로 올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건지소에 전화로 뭐가 오겠어. 그냥 아프면 직접 오지. 전화가 왔다 이러면 대부분은 배에서 일어나는 일.